시장이 요즘 정말 이상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죠. 헤드라인만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헷갈리는데요. 오늘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설 하나 보시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실적이 정말 경이적으로 나왔어요. 시장 기대치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속닥이던 예상치, 이른바 위스퍼 넘버까지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요? 작년 4월 이후로 하루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그냥 엔비디아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말 그대로 찢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 바로 인공지능, AI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시장이 이 AI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투자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7,40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2026년에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까는 데 쏟아부을 걸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투자 붐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반대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투자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갈아엎는 기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0, 아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 파괴의 서사로 이어집니다. AI의 엄청난 효율성이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 중개업, 자산관리, 부동산 서비스, 물류, 이런 산업 전체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술주 얘기에서 좀 더 넓게 경제 전체로 시야를 한번 옮겨볼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사실 기술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마저도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을 한번 볼까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개나 늘었다고 해요. 경제가 괜찮다는 신호죠. 그런데 ADP 같은 민간 기업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요. 고작 2만 2천 개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분석가들이 이걸 두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정부 발표가 진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냐, 아니면 그냥 나중에 그거 아니었네요 하고 수정될 통계적 착시, 그냥 노이즈에 불과하냐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더 헷갈립니다. 자, 이걸 보세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이죠. 이게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났구나 하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한 선인 4%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곧 경기 침체 온다, 안전자산으로 가자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랑 시장에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도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미국 대법원에서 말이죠. 정말 거대한 정책적 충격파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2020년 2월 20일이었죠. 대법원이 6대 3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행정부가 그동안 썼던 무역정책, 특히 관세의 법적 근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거죠. 이건 기존 무역 질서를 통째로 흔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에는 이이파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인데요.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한테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인데 행정부가 바로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매겨왔던 거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이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권한, 즉 과세권은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무기다. 만약 의회가 이 무기를 행정부에 넘겨주려고 했다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법에 썼을 것이다. 하지만 IPA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번 판결 때문에 수많은 무역 협정들이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그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AI의 역설, 헷갈리는 경제 데이터, 갑작스러운 정책 충격.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과 시장이 믿음이 통째로 움직이는 잠재적인 대전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자산에서 전혀 다른 영역으로 돈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와, 이 표를 보시면 그 대전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0월 29일 이후의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왼쪽의 승자들을 보세요. 한국 코스피, 에너지, 소위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관련된 자산들이죠. 반면에 오른쪽 패자들을 볼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월스트리트의 총아들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럼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고 경제가 불확실해지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보다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서 서민들의 구매력을 챙기기 시작한 것도 큰 동력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히 숫자, 즉 데이터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 어떤 상반된 이야기들이 싸우고 있는지 그 서사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AI가 모든 걸 바꾸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은 과연 잘못된 답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올바른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